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지난주에 아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채워야 하는 두 번째 필요가 남편이 아내의 대화의 짝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아내들이 채워줘야 하는 남편의 두 번째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이 원하는 두 번째의 필요는 아내가 자신의 취미 활동의 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정적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있어서 말하고 듣는 것은 일종의 취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동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취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축구나 야구나 골프 같은 스포츠 같은 것들을 자기 취미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미 활동을 할 때 이것을 아내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아내는 아내요, 우리 남편은 나하고 같이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와 처음 몇 번을 같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를 제대로 맞춰주지 못해서 재미가 없었다거나 혹은 아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것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과 취미 활동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자기 남편이 그렇다면 아내는 이것을 오히려 다행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남자들의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남편들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취미를 각각 따로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불행하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정신적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중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아내들이 원하는 두 번째 필요를 보면 남편들이 자신의 대화의 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관심사를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원래 사람들의 취미라는 것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늘 대하고 그것을 누리다 보면 숙달이 되고 그 다음은 그것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면 언젠가는 자기도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남편과 같이 즐기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서 아내도 만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들만 남편의 취미를 100%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의 취미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맞춰주고 서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취미는 각자 알아서 포기함으로써 두 사람의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과별대항 축구에서 내가 결승골을 넣었다고 당신이 좀 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랑하는 남편의 말에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골을 넣으면 뭐 월급이라도 올려준대요? 당신이 그러니까 철이 내서 공부는 안 하고 밤낮 공만 가지고 놀잖아요. 그래서 성적도 떨어지고. 모처럼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으려고 했던 남편이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애 성적이 왜 내 탓이요? 당신이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 거요? 하고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내가 집에서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저 녀석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당신 닮아서 그런지 노는 것만 좋아하고 영 성적이 안 올라가요. 하고 역공을 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니 왜 나는 놀면서도 나 할 것은 다 했어.
그 애가 머리가 당신 닮아서 그런가 보지. 아니, 내 머리가 어때서요? 당신 친척 식구들 다 엉망하냐?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아니, 당신 형제들은 뭐 좋은 대학에 갔어요? 결국 대수롭지 않은 몇 마디 말 때문에 부부가 기분이 나빠진 것은 물론 그날 저녁 같이 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대개 이렇게 하찮은 일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싸움이 산다 못 산다 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상대방의 특성이나 취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스포츠나 등산, 낚시 등과 같은 동적인 취미를 가지는 반면 여자들은 둘러앉아서 얘기꽃을 피운다든가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식을 한다든가 하는 정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런 점을 조금만 유의했더라면 이 대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랑을 한참 들어놓을 때 아내가 아 그래요? 당신은 운동신경이 아주 발달했나 보네요. 당신이 운동선수가 됐더라면 베켄바워나 펠레같이 되는 건데 라고 했더라면 남편은 아니 당신이 어떻게 베켄바워를 알아? 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내가 아무리 여자라도 그렇게 유명한 축구선수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당신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라고 했을 것이고 남편은 그래? 당신은 역시 아는 게 많고 머리가 좋아. 다음 주말에는 우리 철이 데리고 프로축구 구경이나 보러 갈까? 하는 말과 함께 주말에는 온 가족이 축구장에서 아주 행복하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아내들의 바람은 분위기가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만 조금 바뀌었지 부부간의 대화가 행복하게 이루어진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행복과 불행은 아주 사소한 데서 갈라집니다. 그 사소한 것은 바로 배우자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들을 잘 알아두고 거기에 잘 맞춰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복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의 황금률이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비결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